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것도 뭐 이미 다 배운 거긴 한데 그래도 복습 겸 해보고 복습 겸 자,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근본은 보존력이다. 그래서 보존력이 하나, 두 개, 세 개. 보존력이 세 쌍이면 포텐셜도 세 쌍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존력이 세 쌍이면 포텐셜도 세 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미 다 구해놨지. 그래도 뭐 다들 고학년이기 때문에 저 정도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혹시나도 모르니까 M 그러니까 요렇게 한 변의 길이가 A고 요 한가운데 라지 M이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럼 라지 M을 저 무한대까지 빼내는데 한 일.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지 M을 저 정사각형 중앙에 라지 M이 하나 있는데 쟤를 저 입자계에서 완전히 빼내는데 한 일. 어떻게 서술해야 합니까? 한 일은 마이너스 델타 U 항상.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냐? 변화량이 자 지금 여기서까지 길이가 2분의 루트 2a야. 따라서 g 2분의 루트 2a의 제곱 라지 m 스몰 m 저것이 4개 있는 거야. 저게 hen진율입니다. 4개. 뭘 곱해라고? 아, 포텐셜이니까 빠져야지. 이거 빠져야지. 이거 차관점은 뭐야? 사건 전후에 변화된 것만 생각하면 돼. 사건 전후에 변화된 것만 다 계산하지 말고 시간 걸리니까 원래 있었던 얘네들의 보존력 네 쌍은 사건 전후에 변하지 않으니까 저거는 관여할 필요 없어. 라지엠을 빼내서 없어진 보존력에 의한 포텐셜만 생각하면 될 거잖아. 사건 전후에 변하지 않는 건 생각하지 없다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쓰인다라는 정도만 알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알지. 혹시나 하고 그냥 넣어본 거야.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는 얘는 자 G R분의 2M 제곱 곱하기 2개 마이너스 하나 또 있지? 마이너스 2R분의 G M 제곱 이렇게 있어야지. 얘는 얘도 한번 표현해 봅시다. 마이너스 이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R분의 G 라지 M 스몰 m 곱하기 3개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이 R에 코사인 3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R에 곱하기 2배 그거에 M제곱 G에 이게 몇 개 있는 거냐면 3개 있겠죠. 세 쌍 있으니까 끝.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집필을 하려다가 일단 너무 많아서 이것도 지금 뭐 거의 30장 가까이 되거든. 이것도 너무 많았고 최대한 뺐는데 혹시 선생님이 수업할 때 라그랑주 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알려주셔야 돼. 라그랑주 점.
라그랑지 점이 어디 뭔지는 압니까? L1 포인트, L2 포인트 이게 뭔지 알아? 일단 살짝만 얘기해주고 넘어갈 테니까 계산은 안 하고 여기 태양이 있어. 지구가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포인트가 L1 포인트입니다. 이 어딘가가.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라그랑지 점이 중력이 0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 그러니까 태양이 이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인공위성 힘이 있을 텐데 그게 0이 되는 곳이 라그랑지 점이 아니야. 만약에 0이 된다고 해보자. 이 L1 포인트가 있으면 그럼 여기 대 여기는 몇 대 몇일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몇 대 몇? 몇 대 몇? 루트 M? 루트 스몰 M 이렇게 돼야죠. 저런 비율로 가져야지. 무게중심이 아니야. 중력이 0이 되는 곳이라면. 중력이 0이 되는 곳이라면 저렇게 돼야지. 근데 저 지점 아니라고. 저 지점. 만약에 중력이 0이 되는 곳이라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직진해버려. 근데 지구는 뭐해? 지구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 할 거잖아. 태양 관측위성 뭐 소우 같은 게 있는데 태양 관측위성도 태양을 향해서 계속 돌아야 돼. 누구랑 똑같이 지구랑 똑같이 돌아야 돼. 지구랑 똑같이. 얘도 여기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야 태양 쪽을 항상 향해 있지. 그래서 잘못되게 이해하는 게 라그랑지 점이 힘이 0인 곳이 아니고 태양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의 합이 90력 역할을 해서 그게 다시 주기 운동을 해야 돼. 그 주기가 우리가 원하는 주기가 되어야 되는 곳들이야. 그게 라그랑지 점이라고. 그게. 그럼 이게 L1 포인트고 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겠지. L2 포인트가 있겠지. L2 포인트. 태양과 지구가 이제 합력이 되거잖아. 이번엔 중력이 합력이 돼서 90 역할을 할 것이고 그 90력이 주기 운동을 하게 되는 지점. 그게 L2 포인트가 됩니다. 한 5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요즘 핫 이슈가 이제 우리도 달에다가 지금 보냈단 말이야. 탐사위선을. 탐사위선을 보냈는데 이때 보낸 위치가 뭐 L2였나? 아무튼 딱 보냈어. 좀 고난도의 기술을 사용해서 성공했어 이번에. 그래서 그런 핫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눈여겨 보시다가 저런 거 나가면 알려주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에너지로 이용하는 4번 같은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무한히 떨어져 정지해 있던 질량. 자, 그림을 그려보면 스몰 m 있고 저 무한대에 라지 m이 있고 무한대. 얘네들을 놔두면 점점 속력이 빨라져 가지고 다가올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거리가 R이 됐을 때 상대 속도를 구하래. 상대 속도를. 그러면 얘네도 하나의 입자계로 본다고 하면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됩니다. 얘 속력이 V1, 얘 속력이 V2라면 MV1, 라지 MV2 요게 성립해야 되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나중 포텐셜 에너지와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야지. 나중과 처음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요식 그 밑에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써놨지? 썼어. 저렇게 돼야겠죠. 처음이 얼마였으니까 포텐셜이 0. 나중은 운동 에너지 2개, 포텐셜이 하나 남았잖아. 그럼 뭐 해야 될지 보이지? 한 문자로 바꾸셔야죠. 한 문자로 바꿔서 V1을 찾았다면 한 문자로 바꿔서 V1을 찾았다면
에이, 계산해. 너 안 해보면 그러지 말고. 자, V1을 찾읍시다. V1을. 2분의 1에 m의 V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m의 V2는 라지 n분의 스몰 n분의 V1의 제곱. 요것이 R분의 GMM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날리고 2 곱해주고 2 곱해주고 날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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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남는 게 얼마냐? V1의 제곱은 1 플러스 n분의 1 하나 남네. 이렇게 되고 R분의 2GM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 통분하면 n분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V1의 제곱은 잘 맞지? 지금 틀릴 게 없죠? 아래 n 플러스 1분의 2g m 제곱 여기 있네. 이렇게 노트를 씌워주면 되고 노트 일단 노트를 씌웁시다. 노트 씌우면은 이렇게 되고 라지 m 나올 거고 그럼 V2가 또 구하면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이렇게 V2 구하면 V2 그럼 상세 속도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되지. 더해주면 정리가 또 될 거야. 더해주면 형태가 비슷한 형태니까 저렇게 구하는 겁니다.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제곱이야 되니까 m 남아야 되는구나. 어쩐지 이상해. 제곱이니까 m 남아야잖아. 뭐 1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m이 남아야 돼. 그래서 m 이렇게 여기 남아야 됩니다. V2는 뭐 이러지 않을까? 뭐 루트 R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2G의 스몰 M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주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식 정리가 되겠지.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상대 속력은 V relative속력은 루트 R분의 2G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뭐 이런 형태가 되어 보이네. 그러면 자꾸 시험을 다음 주부터 시험 응시하고 그러면 집에다 성적 보내버릴 거야. 문자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이제 가는 거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픽업이 안 된다거나. 근데 진우는 픽업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엄마가 항상 데리러 오시니까 상관없어요. 뭐 여기 송도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송도에서까지 올 정도 있는데. 다음에 인공위성 얘는 이미 뭐 배웠고 인공위성은 뭐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왜 인공위성을 정리하냐면 인공위성과 타원과 비교를 해서 내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은 타원인 거야. 핵심은 타원인데 원궤도와 비교해서 찾는 거. 그래서 이제 호만 경로라고 하거든. 호만 경로, 호프만 경로라고도 하고. 이름이 옛날에 호프만이라고 했는데 호만이로 바뀌었더라고. 지구에서 이제 화성으로 가는 뭐 최단 경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누리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달 주위를 돌고 있어. 걔가 다시 지구로 오려면 타원 궤도로 와야 돼. 그래서 원궤도와 타원 궤도의 관계를 이해해야
걔네들의 에너지 관계를 가지고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것들. 요게 이제 기초 과정의 기초도 아니지 사실 이것도 심하긴 한데 그게 핵심 남은 과제가 그거다. 간단해 이제 할 건 간단합니다. 원은 일단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원은 자 원. 자 원은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 원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r분의 gmm인데 자 만유 인력이 r분의 r제곱분의 나지m 스몰 m 요것이 m r분의 v제곱 90 역할 하니까 이 식을 변경을 해봅시다. 그러면 2r분의 gm m은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뭔 소리야 얘가 항상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이다. 그래서 어느 윙공위성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모행성의 질량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반지름만 알면 얘 역학적 에너지는 얘는 마이너스 2r분의 gmm이 된다는 거야. 자 원일 때는 쉬워진다. 왜? 에너지 한 개만 알면 나머지 다 알아. 에너지 한 개만 알면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의 절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얘는 항상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를 진여된다는 거 이런 거 정도가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속력 구하고 주기 구하는 정도는 알겠죠. 자 제1인공위성 자 제1 우주속도 자, 한마디로 인공위성 속력 V는 루트 R분의 GM 저게 우주속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래서 4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아는 거예요. 모르면 얘기를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돌아 원운동을 돌 때 이때 속력이 V야. 그럼 요한 지금 저 운공위성의 속력이 저걸 가지면 원운동인데 저것보다 속력이 느리면 어떻게 돼? 조금이라도 느리면 어떻게 돼? 인공위성은 어떻게 돼?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저렇게 대답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이 있어? 저것보다 속력이 느리면 조금 느리면 다시 타원 운동이 돼. 다시 타원 운동이 돼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속력이 좀 줄었다고 했잖아. 속력이 좀 줄어들은 제 역학적 에너지만 알면 저 극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일점, 근일점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또 지구로 추락하는 게 아니야. 충분히 속력이 줄어야 지구에 추락해버려. 한마디로 에너지가 계속 줄어야 추락한다는 얘기고 저것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크면 속력이 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타원 운동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저거에 루트 2배가 되면 어떻게 되지? 무한대까지 갑니다. 무한대까지. 그걸 자 제2 우주속도 탈출속도야. 탈출속도 V 이스케이프 속력은 루트 2의 R의 GM 이 속도면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고. 너 루트 2배가 나오는지는 아는 거야? 몰라? 해야 돼? 합시다. 말을 해. 나는 그래도 3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알지 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도 일단은 야, 해. 자.
제일 우주 속도는 알지? 그럼 저거는 알지? 저거 인공위성이 여기 있는데 얘를 쏴서 저 무한대까지 가야 돼. 그럼 처음 2분의 1에 mv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이고 이게 처음이고 나중은 무한대로 가면 0이잖아. 저식 정리하면 요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탈출하려면 최소 속력이 얼마야 되냐? 이게 v 이스케이프 속력이겠죠. 이게 에너지로 찾으면 됐었어. 에너지로 이게 심화 버전 아니면 아까 요한이 내가 질문한 그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원궤도에서 에너지를 조금 줄이거나 많게 한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내 프린트의 마지막도 거기가 이제 끝점으로 거기까지 내용을 보고 거기까지만 서술했습니다. 일단 그것만 우리가 오늘 하면 돼.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만. 나머지는 뭐 한 번쯤 해봤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이 프린트에는 없어. 그 문제가 새로 나눠주는 프린트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원궤도에서 속력이 조금 느려져도 추락하는 게 아니라 타원 운동을 그리게 돼. 그리고 조금 더 커도 타원 운동하게 되고 루트 2배가 되면 포물선 운동을 해서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것보다 더 크면 이제 뭐 쌍곡선.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거는 그럼 아까 호만 경로라고 해서 호만 경로 여기서 얘가 이렇게 타원 운동할 때 여기에 화성이 있어. 화성이 저렇게 가는 거야. 화성으로. 저렇게 화성으로 가는 거야. 저런 식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이 속력이 조금 빨라지면 타원 궤도가 된다며. 그 타원 궤도가 어디까지 가면 돼? 화성까지 가면 된다고. 그게 화성으로 가는 최단 경로인 거야. 그거를 호프만 경로라고 합니다. 그거를. 문제 시로 나왔으니까 일단 뭔 얘기인지 알고 계셔? 뭔 얘기인지. 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이 공간이 여기다 할게. 여기다 그릴게. 밑에다가 한 장 넘기면 여기다 그릴게.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달이야. 달에 지금 얘가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돌고 있어. 잘 돌고 있어. 그런데 제가 갑자기 작동 이상이 생겨가지고 속력이 줄었어. 속력이 줄면 뭐 한다고 제가 여기서? 포물선 운동하지? 포물선 운동할 때 포물선 운동할 때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아이 그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할 거야. 원래 있던 자리가 원일점, 반대쪽이 근일점이 되게끔. 아까는 어떻게 됐지? 호프만 경로는 내가 간 곳이 원일점이 됐겠지. 내가 간 곳이. 그러면 이 달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달에 추락하지 않는 최소한의 속력이 얼마가 있는가.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볼 수 있어? 타원 궤도에 근일점이 되지. 달의 반지름이 근일점이 되는 조건이 추락하지 않을 조건입니다. 대충 이해돼? 뭔 상황인가?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해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끝판왕인 거야. 타원 궤도에서. 딱 두 가지란 말이야. 원궤도에서 타원으로 바뀔 때 속력이 증가되면은 원일점으로 가게 될 것이고, 속력이 느려지면 근일점으로 가게 될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 도킹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고, 얘는 어떤 행성에 추락하지 않을 조건. 그 속력 이하면 아까 요한이가 대답한 것처럼 추락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속력이 조금 느려진 건 상관없어. 그렇게 따지면 인공위성이 다 추락했었어야지. 인공위성이 지금 돌고 있는데 어떤 원인에서 조금이라도 느려져. 그럼 다 추락했었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타원 궤도가 바뀌는데 추락하지 않을 최소의 속력은 얼마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요?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에너지 관계. 일단 상황 이해해놓고. 자, 그러면 연습 5번으로 해봅시다. 연습 5번. 자, 한 천문학자가 아주 멀리 떨어진 유성이 지구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3R2가 되는 3R2 여기서까지가 3 궤도를 접하며 지나가는 방향이었다. 3R2가 그래서 이렇게 접하네. 이게 3R2라는 것 같네. 지구 중의 영향을 받아 경로가 변하는 이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속력이 최소한의 얼마여야 된가? 최소한의 얼마여야 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단순히 원운동으로 본 거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원운동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원동을 생각해서 에너지식만 써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2분의 1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R분의 GMM.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게 얼마야? 포텐셜이 0. 근데 어디까지 왔어? 에너지가 어디까지 왔어? 4R2까지 왔잖아. 4R2까지. 그럼 이렇게 온 거는, 지금 이렇게 접근한 거는 처무한대에서 중력에서 딸려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처무한대에서 중력 스스로 때문에 이렇게 딸려온 이런 생각이란 말이야. 저렇게 딸려오면 어떻게 돼? 그냥 그냥 충돌해버리겠지.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 얘를 좀 이렇게 그림 보면 잘 안 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구고 반지름이 R인데 이렇게 여기가 3R2 얘가 이렇게 다가와서 지구 중력에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원운동하면 되잖아. 여기서 오면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야. 이런 생각. 그러면 여기서 원운동 하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지? 이미 알고 있지? 역학적 에너지 E는 마이너스 2배의 3R 2분의 GMM.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저 역학적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고 왔었어야지. 저 역학적 에너지만큼. 그러니까 이거 떼고 이 자체가 2분의 1의 MV의 제곱이 됐었어야죠. 접근할 속력이. 저 속력으로 딱 들어왔으면 지구 중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구 중력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정해진다. 무한대에서 왔다. 그러니까 속력은 갖고 있었고 포텐셜은 없다. 이렇게 해야죠. 선생님도 처음에 강원동량 부서로
마지막 지점에서 F를 구한 다음에 가군동량 보존? 이게 충돌이야? 가군동량 보존 그래? 그걸로 승력 구한 다음에 그 만유인력이랑 원심력이랑 같다 해서 이렇게 쓰면 아니 왜 가군동량 보존이죠? 학교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그래서 에너지 합이 지금 말대로 영인력 써서 그럼 처음 가군동량 얼만데? 3V 아니 처음 가군동량이 MV 곱하기 3R A는 MV 프라임 곱하기 R이라 해서 V 프라임이 3V다. 아 그렇게 이제 만유인력을 충돌로 봤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도 그런 식으로 봤다면 이게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 저거 스윙 바이 스윙 그 생각인 거야. 그러면 스윙 바이 스윙 그렇게 말하면 스윙 바이 스윙으로 해결한 겁니다. 자 이거 학교에서 했었다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되냐면 지구와 충돌하지 않아야 될 조건이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이 답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풀어놨었던 것 같아. 자 일단 바로 잡아봐.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는 얘가 지구 중력에 잡혀서 원운동할 조건을 한 것뿐이야. 저 지구 중력에 잡혀서 원운동 속력보다 조금 느려도 충돌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아까처럼 얘가 타원 운동을 하게 돼서 근일점이 지구 반지름이 되는 그 속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그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 이 어디 있던 문제지?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게. 내가 알기로는 내 기억나는 거는 이거 그렇게 복잡해서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게 심화 버전이거든. 그게 안 나오거든 지금으로. 자 6번 6번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나 진우가 말한 것도 그러니까 얘를 더 디테일하게 풀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얘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되진 않았었어. 자, 6번. 자, A의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A면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2분의 1이고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2고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A는 이렇게 한 방에 다 쓸 수 있고요. B는 B의 속력과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럼 B는 거리가 4배 멀어졌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4분의 2가 되겠지. 4분의 2.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 8분의 1, 2가 될 거고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끝. 뭐 이런 식이다 하는 거예요. 원궤도는 에너지 한 개만 알아도 된다. 에너지 한 개만 알아도 된다. 자, 7번. 자, 질량이 라지엠인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알 떨어진 곳.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U라고 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럼 일단 U를 구하면 U는 마이너스
R 플러스 H의 GMM. 이 역학적 에너지 것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이 R 플러스 H분의 GMM.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반절이면 되고. 자, 중력장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최소 속력이 얼마니? 그러면 지금 인공이동 속력이 루트 R 플러스 H분의 GM, 이게 인공이동 속력이니까 여기다 몇 배만 해주면 돼? 곱하기 2배, 아니 루트 2배. 이렇게 쓰면은 점수를 안 주겠지. 이거 외워 쓴 거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처음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의 mv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h분의 gmm. 무한대까지 가면 그게 나중이니까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0. 나중 포텐셜 0. 운동 에너지도 0. 근데 이상하지 않나? 왜 0이 돼? 왜 0이 돼? 0이 되면 안 되지. 에너지 보존돼야 되는데. 어차피 무한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는 거지. 무한대라는 게 어디 있어? 없지, 사실상. 이론상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식 정리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은 뭐 특별히 오늘 수업이 아니더라도 잘 하실 거고요. 자, 타원 정리합시다. 이제 타원. 자,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1번만 기억하셔요. 일단 나는 두 개 다 해놨어. 역학적 에너지 이용하는 방법 1번을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은 2번도 시간 나시고 그냥 물리를 뭐 전공을 한다든지 심심하신 분은 2번도 해보시고 알려는 드려요. 뭔 말인가. 자, 1번 해봅시다. 1번. 자, 얘가 중심점이고 여기서까지가 원일점, 여기서까지가 근일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원일점이 RA, 근일점이 R, 여기서는 P네. RP 이렇게 합시다. RP. 그러면 이무의 시점. 시점 같은 거에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이미 답은 알고 있다고 그랬어. 답은 타원 운동하는 애들은 마이너스 2배의 장반경에 GMM이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왜 저렇게 되는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P점과 A점, P점과 A점 상황을 가지고 알 수밖에 없어요. P점과 A점. 그러면 자, 근일점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원일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내가 이제 다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저 정도는 이해될 수 있잖아요. 저 정도. 알겠지? 저게 둘이 같아야지. 그러면 봐. 여기다가, 자, 위에다가 곱하기 RP 제곱 곱해 양변에 RP 제곱 곱하고, 아래는 RA 제곱을 곱해. 그래서 위식 아래식을 더해 봅시다. 이렇게 더해봐. 더해보면 2에 RP 플러스 RA, RP 마이너스 RA. 이렇게 되고, 운동 에너지는 없어집니다. 운동 에너지는 얘는 마이너스 GMM의
RP 마이너스 RA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이는 사라져. 얘네 둘이는 왜 사라지냐면 운동량 보존 각운동량 보존 때문에. 자, 계산해 봅시다. 왜 사라지는지. 2분의 1의 MVP의 제곱. 양변에 여기도 곱해야 돼. 여기도 RP 제곱 여기도 곱해줘야지. 여기도 RA의 제곱 이렇게 곱해줘서 뺀 겁니다. 빼면 합차 공식 되잖아. 한 거야. 근데 지금 왜 그럼 운동 에너지는 사라졌냐? 같은 값이니까. 자, 2분의 1 이거하고 그러면 2분의 1의 m의 VA의 제곱인데 원래 VA 제곱인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2분의 1의 m의 RA분의 RB의 제곱 VP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여기다가 RP의 제곱을 곱했고 여기다가 RA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의 M의 VP의 제곱 RP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RP. 글씨가 너무 작아갖고 잘 분할을 했지만 그래서 같아지는 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그래서 사라지고 남는 게 위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면 이제 이거 날라가고 따라서 2는 마이너스 RP 더하기 RA의 GMM이 될 텐데 이게 뭐지?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게 원일점하고 근일점 더하면 2배의 장반경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일 때 역학적 에너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타원일 때 역학적 에너지를 알고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혹시? 됐어? 그럼 아까 내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 봅시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쓰지 말고 그냥 봐봐. 어차피 문제로 다 던져줄 거야. 그럼 풀어보면 돼. 근데 이 상황이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못 풀거든. 자, 아까 이렇게 돌고 있는데 속력이 좀 줄었단 말이야. 이 지점에서 원래 얘가 V였는데 V 프라임으로 줄어버렸어. 그럼 뭐가 된다고 했어? 이게 타원궤도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타원궤도가 이렇게. 그러면 충돌하지 않으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행성을 그려가지고 요게 뭐가 되죠? 요게 저 밑에 거리가 근일점 되지? 근일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근일점 표현하는 방법. 근일점은 어떻게 표현하지? 근일점 표현하는 방법. 근일점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근일점. 장반경을 안다고 했을 때. 근일점은 별 얘기 아닌데 이거 지금 얘가 이 타원계를 돌게 되면 장반경이 있잖아. 그래서 장반경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얘가 좀 줄었어요. V 프라임 됐으면 2분의 1의 MV 프라임의 제곱 MV V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저까지 원래 여기서까지 길이가 있잖아. 이거 R분의 GM M이 있었어. 이게 뭐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니까 마이너스 이게 2A분의 GMM이 되겠죠. 지금 무슨 식 썼는지 알겠어? 저기서 속력이 좀 줄어들면
포텐셜이 준 건 아니잖아. 운동 에너지만 좀 줄었잖아. 그러면 그 자체가 얘가 타워 운동을 하게 되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고, 그 값을 안다면 우리가 A를 찾을 수 있어. 새로운 장반경을. 그러면 근일점 찾아야 되잖아. 근일점. 근일점은 근일점은 2A-R이 되겠지요. 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자, 저기서 부스터를 켜서 이제 호프만 경로 같은 데를 간다고 치면 원일점이 될 거잖아, 그거는. 원일점이. 그럼 2A에서 R을 뺀 게 뭐가 될까, 그거는. 그게 중심에서 원일점까지 되겠지. 그게. 반대가 되겠죠. 상황 이해되셔? 상황?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라고, 이런 것들이. 원과 타원을 접목시키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근일점 2A-R이 뭐보다는 커야 돼? 2A-R이 지구 반지름, 자꾸 이게 R2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커야 추락하지 않겠지. 이게 추락하지 않을 조건입니다. 많이 어려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이해가 안 가? 잘 안 되시면 영상을 또 한 번씩 더 보시고 스스로 손으로 다 써봐야 돼. 나는 이 짧은 3시간 안에 이거를 하지만 이거 집필하는데 나도 대여섯 시간 이상이 걸리게 집필을 해와. 학생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자,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해보면 지금 얘가 모 행성으로부터 알터런 지점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더 속력이 빨라져서 이때 원래 속력은 V였다면 나중 속력 2분의 1의 mv 나중 속력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 이거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가 될 텐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까지 잡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걸 a라고 한다면은 2a분의 gmm이 되겠지. 여기서 a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a를 찾았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a-r이 되겠지. 2a-r이 그게 만약에 화성에 있는 위치라면 화성까지 간다는 얘기고 2a-r이 그게 목성이나 토성이면 토성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게 저렇게 가는 거를 호프만 경로라고 한다고. 단 주기를 맞춰야지. 갔는데 걔가 없으면 안 되잖아. 걔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쏴줘야 돼. 그게. 이해했지? 자. 오늘 못 적은 사람들 영상 보면서 한번 다시 적으시고요. 자, 이거는 들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물량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이제 다른 방법 보기만 해. 쓰지 말고 보기만 해. 그래서 내가 다 써놓은 거는 뭐냐면 보고 하라고. 보고. 자,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처음에 있는 거 2분의 1 mv의 제곱에 VR은 포텐셜 에너지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런데 저 V는 그냥 V 아니라고 그랬지. 지름 방향 V와 세타가 변하는 세타 방향 V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R' 제곱은 지름 방향 속력을 의미하는 거야. R' 미분한 거야. 이 정도 알잖아. 그러면 R 세타'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이해돼? 이거 하나는 지름 방향 속력이고 하나는 이 방향 속력이라고. 이 방향 속력이 V는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는 R 세타' 그거에 제곱한 거니까 피타고라스라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를 했더니 전개를 할 때
가군동량 m r제곱 오메가 그걸 이용해서 전개를 했더니 요식이 나왔어. 요식. 자, 요식을 구분해봐. 이렇게 앞에 자르면 이건 뭐야? 이거 앞에 있는 거는 지름 방향의 운동 에너지만 남은 거고, 나머지 뒤에 있는 한을 저걸 뭐라고 하냐면 저걸 유효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유효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앞에서 극좌표에 끄집어가지고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의미 있는 건 여기서부터야. 유효 포텐셜 에너지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들어간지 알겠지? 요거 라지 L은 가군동량이고, 왜 가군동량이 안 변할 테니까.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가군동량이 변하는 거, 가군동량이 R, 스몰 r의 함수로 나타내는 값. 그래서 유효 포텐셜, 그러니까 위치마다 그냥 포텐셜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바라보면 타원 궤도는 이렇게 도는 건데, 얘 생각은 그냥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저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타원을 도는 게 아니라 저거 보라색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신 포텐셜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하는 말 이해되나? 자, 원래는 여기 중점에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돌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얘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야. 여기서 이렇게 지름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그러면 저 속력만 알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포텐셜이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2분의 1 m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처럼 포텐셜 형태로 본 거야. 나머지를 전부. 포텐셜도 아래 함수잖아. 어차피 거리 아래 함수니까 그냥 그렇게 나타낸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찾으려고 하냐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데 1번에서 했던 역학적 에너지를 유도하려고 그래. 그러면 양 끝점에 와봐. 자, 이 끝점하고 이 끝점에 와. 양 끝점에 오면 근일점과 원일점으로 오게 되면 어떤 속력이 없어져? 이제 지름 방향 속력이 없지. 저 때는. 그러니까 이것만 남는 겁니다. 이것만. 요거. 여기 갑자기 K는 GMM이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뭘 끄집어왔는지 이해되시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지름 방향의 운동 에너지와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텐데, 원일점과 근일점을 지날 때는 지름 방향 속력이 없어지니까 운동 에너지 없어지고 유효 포텐셜 에너지만 남을 거야. 그 포텐셜 에너지가 그때 당시에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이거 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밑에 해를 구하면, 근해 공식에 넣어서 해를 구하면, 그러면 저 해의 하나는 근일점이고 하나는 뭐가 되겠어? 원일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에너지만 알면 원일점과 근일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거꾸로. 그럼 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하면 아랫게 되지. 아랫게. 그러면 정리됐지. R1 플러스 R2는 장방형의 2배니까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요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같은 얘기를 한 거야. 같은 얘기를. 1번에서 했던 것도 에너지로 증명했고, 2번도 사실 에너지로 증명한 거지. 유효 포텐셜 에너지로 증명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2분의 1 앞에 있는 지름 방향 속력이 0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요? 그러면 이제 궤도 방정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일단 심화 과정이니까 놔두시면 돼. 이제 혹시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이 저런 얘기 할 거야. 분명히 할 거야. 하면 수업 시간에 이제 2학년 애들도 이제 시험 나갈 때 프린트에 막 있을 겁니다. 물어봐. 또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 안 알려주겠지만. 저런 거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저런 거 안 나온 지 한 6, 7년은 지난 것 같아. 하도
종잡을 수 없는 선생님들이라 못 믿겠어.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얻어오셔야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안 나오겠지. 설마 안 나오겠지. 예. 그러면 이게 아까 앞에서 기억 안 나는데 1 플러스 R 코사인 세타에 A에 1 마이너스 2R이었나? 입실론 R이었나? 이렇게? 뭐 이게 있었지 아까 처음에 궤도 방정식 1 플러스 입실론 코사인 세타였나? 입실론 뭐 이렇게 이렇게 입실로 이거였나? 이렇게 됐구나. 이 같아야지 어차피 같은 방정식이니까. 이걸 비교해도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봐라. K 제곱이 n분의 2의 L제곱이면 마이너스 2의 L제곱이면 K제곱이 그러면 저 루트 안에 있는 게 0 되지? 저런 에너지를 가지면 뭐가 된다는 소리요? 원운동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 조건일 때 구하면 원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저렇게 하면. 그게 이제 궤도 방정식이야. 그 궤도가 원궤도이든 타원궤도이든 쌍곡선이든 폭물선이든 다 되는 거야. 뭐만 하면 그 궤도를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만 하면 얘가 어디까지 갔다 오고 어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다만 카테시안 좌표계로 하기가 어렵다고. 극좌표계로 해야 됐다는 거죠. 우리는 매우 단순한 것만 지금 앞에서 한 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르지. 우리는 일단 이걸 모른다면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1번만 공부하셔요. 일단 1번만 1번만 공부하시고 수업 나갈 때 졸지 말고 저런 얘기 하는지 잘 귀담아 들었다가 알려주시라. 그 다음에 이제 환산질량 이거 한번 해봅시다. 환산질량 아유 막 보기 싫지? 간단합니다. 나는 이제 교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그림 다 끄집어서 막 다 만들어 놨지만 얘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기 싫을 것 같아서 아이고 간단한 거 없나? 교재로 하자. 교재로. 자, 일단 조금 각서를 하고 이게 환산질량 증명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알고는 활용해야지. 왜 저렇게 하는지. 자, 여기 질량 중심에서 있는 애를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부터 할 테니까 질량 중심에 있는 애 입장에서 보면 M1이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야. M1이 이쪽으로 힘을 받아. 그러면 질량 중심 입장에서 받는 힘은 G.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라지알이라고 하면 R제곱분의 M1N2가 되겠지. M1N2 이렇게 이 힘을 받는다는 게 들지. 근데 질량 중심에서 M1의 방정식은 M1의 T제곱 D제곱 R1의 벡터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질량 중심에서 바라보면 제가 R1에 있잖아. 그런데 받는 힘은 뭘로 표현해? 라지알로 표현되잖아. 그러니까 기술하기가 짜증나는 거야. 이래서 환산질량을 쓰는 겁니다. 이래서. 왜? 만유인력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분명히 집어넣을 건데 무게 중심에서 바라봐야만 올바른 그게 되거든? 근데 변수가 안 맞아. 얘는 라지알을 써야 되고 얘는 스몰알 써야 되니까. 그럼 나는 이러고 싶은 거야. 아이씨. 야, dt 제곱 d제곱 r은 r제곱분의
G M1 M2 이렇게 하면 둘 다 같은 R로 바뀌니까 저러면 방정식을 풀어가기가 편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M1이 M1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산질량으로. 자, 그러면 과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관철자를 이쪽으로 옮겨버려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거를 상대좌표계라고 해. 쟤를 M2 입장에서 M1의 방정식을 기술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그래도 자, 이렇게 기술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요 R 대신에 라지알로 바꿀 거야. 자, 이걸 다시 쓰면은 M1 dt 제곱 d 제곱 이게 R1인데 R1인데 자, 이 R1 대신에 딴 거 집어넣을 거야. R 제곱분의 GMN. 그러면 자, 요게 요 R은 자, 요게 R1 벡터고 이게 R2 벡터니까 R1 벡터고 R2 벡터니까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 이렇게 되겠죠. 라지알은 방향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운동량 보존식에 의해서 요 식에 의해서 요 식을 바꿨더니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요 식을 바꾸면 R2는 마이너스 M2 M1 R1이니까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요렇게 되지. 요렇게 정리하면 따라서 R1은 잠깐만, 통분하면은 더한 것분의 M1 더하기 M2분의 M2 R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R1 대신에 여기 R1 들어가잖아. 그래서 R1 대신에 요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저거 집어넣어주면 방정식이 어떻게 돼? 이제 요런 형태가 되죠. 요런 형태가. 그걸 넣어주니까 R1 대신에 바꿔준 요 식을 요렇게 대입했더니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기에 여기 봐봐. 이게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환산질량 모습이 됐지? 환산의 모습이 따라서 상대좌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뮤 dt의 제곱 d제곱 r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환산질량 리듀스 매스는 정의는 이래. 뮤분의 1은 m1분의 1 플러스 m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러면 돼. 더한 것분의 곱한 거. 환산질량을 왜 써야 되냐? 관측자 또한 움직이면 상대방을 기술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려고 그런 경우에 쓴다고 했어요. 상대 좌표계에서 쓴다고 그랬어. 상대좌표계에서 상대방의 질량이 원래 질량대로 보이지 않고 환산 질량으로 보이게 되더라. 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뭐 말인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제 됐다고 하면 받아들여서 진실로 가보자고. 진실로. 자, 여기 13페이지로 갑시다. 13페이지로. 거기 지금 도대체 다음 관계식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돼 있어. 자, M, R, 2닷은 F는 MA는 저렇게 쓰는 게 맞냐 이거야. 저렇게.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자, 다시 원래는 이렇게 쓸 거면은 M의 dt 제곱 d 제곱 무게중심에서 자, 무게중심에서 바라본 요 거리가 있을 거야.
이거를 R1이 되면 이렇게 써야 돼. 그럼 R1 대신에 여기는 R로 바꿨잖아. R로 바꾸면 이게 뭘로 바뀐다고? 환산질량으로 바뀌어서 dt 제곱 d제곱 R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돼? 뮤를 써야 된다고. 뮤. 아, 나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여기서 보는 놈이 얘가 뮤라고 생각하면 뭐야? 그잖아. 원래 뮤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럼 다시 M R 2-라고 한다고 하면은 양변을 없애고 나눠봐. 그럼 R제곱분의 G M 플러스 M분의 M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굳이 저렇게 본다고 하면 저렇게 써줘야 맞다고. 막판 한 거 이해돼? 여기가 더한 것분에 곱한 거잖아. 그래서 스몰에만 남기고 싹 넘겨버린 거야. 넘겨버리면 저렇게 남지. 그래서 정말 이 운동을 이 라지알로 쓸 것 같으면 실제 만유인력은 G R제곱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스몰 M 이렇게 써야 이게 진실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는 라지 M 스몰 M 썼냐? 라지 M이 스몰 M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린 거지. 이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쓸 때는 언제냐? 쌍성일 때겠지. 이해되죠? 쌍성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가 졸라 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방식으로 접근하면 틀리게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주기. 주기도 원래 우리 주기 t는 2파이 루트 gm분의 장반경 세제곱 이게 주기였어. 이것도 거짓이라는 얘기지. 실제로는 이것도 환산질량으로 바꿔서 계산하면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으로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저렇게. 저게 진실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근사적으로 맞는 답을 활용해왔다.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는 뭐 어차피 성적을 잘 맞아야 되는 학생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면 뭘 내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환산질량에 대한 개념을 내려고 친다면 쌍성계를 내겠죠. 쌍성계를 여러분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겁니다. 쌍성계에서. 자, 그래서 쌍성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쌍성 문제. 질량이 똑같은 자 이게 거리가 R이니까 각각은 2분의 R이야. 거리가 아니 각각은 2분의 R이고 하나는 R이고 얘네들의 질량을 똑같은 질량이 이렇게 있다고 본 겁니다. 저런 쌍성을 자 지금 뭐 나는 이제 여기다 답을 다 다뤄놨는데 이 쌍성을 다른 각도로 분석을 해볼게. 좀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빈 공간을 찾읍시다. 그냥 끄고 새롭게 하나 열어봅시다. 자 이제 뭐 눈으로 보면서 한번 봐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법과 새로운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환산질량이라는 법을 몰랐다면 과거의 쌍성을 우리가 어떻게 했을 수 있는가? 자, 과거 방식.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스몰 m이 있고 여기가 2분의 r. 그리고 얘네들이 속력이 있겠지. 자, 첫 번째 개의 운동 에너지.
날라가네. 개 운동 에너지 생각해 봅시다. 개 운동 에너지. 두 번째, 개의 포텐셜 에너지. 아이고. 자, 포텐셜 에너지 얼마지?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G M제곱. 뭐 포텐셜이지? 이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에 곱하기 2배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속력은 얼마야? 지금 이의 속력은 G R제곱분의 M제곱이 M R분의 V제곱이니까 만유인력이 90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 R 아니고 2분의 R 써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술하는 거는 뭘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질량중심 좌표계로 기술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환산질량을 안 쓸 거면 저렇게 해야지. 만유인력은 R만큼 떨어진 걸 봤지만 얘가 도는 거는 2분의 R을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써야지. 따라서 V 구하면 자 날라가고 루트 R분의 2GM 이렇게 되지? 아닌가? 위로 가는 거야. 2R분의 반 나눠야 되네. 2R분의 2GM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운동에너지 다시 찾아봐. 2분의 1의 M의 2R분의 GM M 곱하기 얼마? 2. 그럼 얼마 나와 이거? 계산하면 얘의 2분의 1배 나오지? 당연히 그래야지. 원궤도면 포텐셜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는 절반이어야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그러면 자,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는 힘이 구했잖아. 마이너스 2R분의 G M제곱이 될 겁니다. 1번과 2번을 더하면 3번이 되니까 1번과 2번 더하면 3번 돼야 되니까 저렇게 되지.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과거에 우리가 접근해왔던 방식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얘를 바라볼 때 얘가 뭘로 보여? 이제 뮤로 볼 거지. 이제 뮤로 바라보면 돼. 그럼 제가 뮤로 바라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 여기에 관측자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 선속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 V 찾아야지. 자, 찾아봅시다. G R제곱분의 뮤 스몰 m. 제가 뮤처럼 보일 테니까. 이것이 뮤 R분의 V제곱. 따라서 V는 어떻게 돼? V는 루트 R분의 G 왜 이거 라지엠 들어갔어? 스몰m 들어가야지. GM 여기 GM 이렇게 되죠. 날라갔고 몇 배야? 속력이 몇 배야? 루트 2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자, 윙공위성 생각해봐. 이게 지구고, 자, 지구로부터 R 떨어진 윙공위성이 있어. 여기서 R 또 떨어진 윙공위성이 있어. 이렇게.
예속력은 얼마입니까? 예속력은 루트 R분의 GM. 얘는 예속력은 루트 2R분의 GM.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속력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 운동에너지. 제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의 뮤 곱하기 R분의 G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분의 뮤 M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 더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한 후에 이 뮤를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뭐, 어쩔 거 다 써져 있으니까 아까 걸로 다시 가보자. 아이고. 낮에 뭐 있길래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거야? 낮에 뭐 하고 왔길래? 온라인 피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얘기가 그 얘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 그리고 물체계의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보면은 상대 좌표계에서 본 이게 운동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잘못 썼네. 그러면 이거 잘못 썼네. 아까 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라지알로 표현할 거면 mm이니까 될 필요 없죠. 그거 아까 내가 필기할 때는 뮤 쓴 거 같아. 뮤 쓰면 안 되지. 이거 써야지. 아까 잘못 쓴 것 같아. 지금 끄긴 했는데 G R제곱분의 만유 인력이 뮤 R분의 V제곱 이걸 계산해서 써야 돼. 이걸 계산해서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 뮤가 아까 필기 잘못했다. 이거에서 그러면 이게 더한 것분에 곱한 거가 되니까 이거 날라가고 그러면은 V는 루트 R분의 GM 이렇게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2GM 2가 있으니까 2GM R분의 2GM 이렇게 나오죠. 왜 저렇게 나와야지? 아까 그러면 여기 윈공위성하고 여기 윈공위성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돼. 지금 똑같이. 뭐가 같아? 오메가가 같잖아. 길이비가 R 대 R이니까 속도가 2배 빨라야지. 그럼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거에다가 아까 처음에 질량주인 좌표계에서 계산한 게 루트 2R분의 GM이었단 말이야. 이거에 2배 곱해주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당연히. 그래서 뭐 상대 좌표계로 바꿔도 질량주인 좌표계 상가와 똑같이 된다. 근데 오늘 이걸 보고 저는 너무 헷갈립니다 라고 하시면 질량주인 좌표계에서 그냥 계산해도 돼. 저는 이게 너무 헷갈려. 그럴 수밖에 없어. 처음 봤으니까.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은 저걸 하시면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가는 거지만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질량주의 좌표계에서 하시라고. 자, 이런 경우에는 EM M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 무게중심이 1대 이게 있겠지. 여기가 무게중심이 1대 2가 되겠지. 이게 이런 경우도 여기서까지가 R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바라봐. 여기서 바라보, 이 스몰 m을 바라봅시다. 그럼 만유 인력은 G R제곱분의 2m제곱인 건 알고 있는데, 얘가 m의 3분의 2R분의 V제곱. 이렇게 계산한 게 질량주신 좌표에서 바라본 거고.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면 이것이 뮤 R분의 V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상관없어. 질량중심을 해도 굳이 상관은 없다고. 주로. 근데 차이점은 얘는 R을 못 쓰지. 3분의 2R을 써야 되고, 얘는 R을 쓸 수 있으니까 이 R과 같이 맞아 떨어져서 상대좌표계로 기술하는 것이 역학적으로 기술하기가 더 편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편한지 모르냐? 안 써봤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적어도 환산질량에서 오늘 기억 남아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왔던 만유인력과 주기는 잘못됐다는 거. 이건 근사값이라는 거. 이 정도는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벌써 갈 준비더라고. 어디 가려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래도 너무 어려운 거만 하긴,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21번부터는 이제 일반 물리, 할리데이나 이런 데 있는 거를 좀 짚으려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쉬워. 그나마 쉽고, 우리의 목표점은 이게 아닙니다. 이거를 일요일까지 해 오셔야 일요일날 심화 버전으로 나가요. 문제만 심화야. 문제만. 많어. 이 문제 지금 문항수가 36번까지 있어. 36번까지. 금요일날이 뭔 날인데 수업에? 지금 당장은 못하고요. 조직을 해야죠. 아니, 맨날 일찍 간다는 사람들이 뭐 금요일날 또 안 하냐고. 나눠서 하면 되지.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잠깐 쉬었다 오셔요.